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권 대표 안철수입니다. 이제 이틀 앞으로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4년에 한 번 오는 기회입니다. 그간 참고 기다리며 털어놨던 나라 걱정을 싸늘하게 포로 던지는 날입니다. 지금 서민 경제는 파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 고용도 못해서 가족들 동원해 보다가 그래도 안 돼 가게 문 닫는 자영업자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실상 투잡으로 내몰리는 서민 노동자들의 한숨이 가득합니다. 의료보험료 인상에 세금 쥐어짜기로 괴로운 서민 가게, 재건축 규제 때문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건물에서 무너지지 않기만을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서울 시민들이 표를 찍는 날입니다. 선거일 다음 날인 14일, 그간 숨겨온 보유세 폭탄 인상안이 발표된다니 선거에서 민주당 찍으면 세금 인상 허용해 주는 겁니다. 이루어지지도 않고 실현되지도 않을 미신이나 다름없는 소득주도 성장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서 잘못을 시인하도록 하는 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불과 2년 전 우리는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이세돌 바둑 기사를 이기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벌써 스마트폰, TV, 냉장고, 청소기, 자동차에서부터 기업과 공장, 국방과 국가 시스템까지 인공지능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2년 만에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 박원순 후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이에 서울시의 미래 경쟁력이 한 해 평균 4계단씩 세계 10위에서 38위로 추락했습니다. 옛날 사람이 다시 서울시장을 4년 더 한다면 서울은 끝모르고 추락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어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프랑스 파리의 2배, 영국 런던보다는 2배 이상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전 세계 13,000개 도시 가운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최악, 미세먼지 농도 세계 최악 수준이니 서울에서는 담배 피는 것보다 그냥 숨 쉬는 게 몸에 더 해롭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 7년, 청렴도, 도시 경쟁력, 청년 일자리 추락하고 시민단체 사람들 6층에 모여 32조 예산 흥청망청 해먹은 거 이제 세상이 다 아는 일이 됐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서울 후퇴의 시간은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겁니다. 일사후퇴로 서울을 빼앗겼으면 반격을 해서 되찾아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서울을 수복하고 서울을 개벽하겠습니다. 어쩌면 저 때문에 벌어진 그 7년을 제가 앞장서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첫째, 집권 여당의 경제 파탄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서민 경제 살린다며 서민 경제를 파산으로 모으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나라 살림은 다 거덜내고도 오만에 빠져 서민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한 더불어민주당을 표로 심판해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해야 합니다. 1468조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계부채의 증가, 200만 명이 아무런 하는 일 없이 고통받는 실업자의 급증,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소득층의 신음소리, 지금 이 순간에도 좌절 속에 폐업 신고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제 파산, 더 이상 갈 곳을 찾지 못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땅의 청년 실업자까지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쓰러지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알바 고용도 못해서 문을 닫고 절규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실상 투잡으로 내몰리는 서민 노동자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다 의료보험 인상에 세금 쥐어짜기로 가쁜 숨 몰아쉬는 서민 가게 등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 연속입니다. 우리 경제는 곧 폭삭 주저앉아서 잿더미가 될 낡은 건축물과 같고 국민의 생활 불안은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를 낡은 건물 속에서 하루하루를 불안감과 공포감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지내야 하는 세입자와 같은 처지입니다. 이런 경제 파탄 정부 심판해야 합니다.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고도 서민을 부르짖는 오만한 서민 붕괴 정부, 국민의 표로 서울 시민의 힘으로 준엄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둘째, 제1야당의 과거 국정 파탄과 실패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개혁은커녕 113석을 가진 제1야당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시민들을 우습게 본 나머지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이부망천 태괴한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정치공학적 계산과 집안 싸움에 여념이 없는 무능하고 부패한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셋째, 두 기득권 정당의 도덕적 파탄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조작은 이잡듯이 샅샅이 파헤치면서도 정작 대선 때부터 댓글 조작과 여론 공작에 깊숙이 관여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드루킹 사건을 차일피일 미루기와 봐주기로 얼렁뚱땅 넘기려는 정부 여당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배후를 낱낱이 밝히고 다시는 선거판에서 여론 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집권 여당의 도덕적 타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력 후보가 조직 폭력 대화의 뒷거래 연루 의혹에 휩싸이고 또 다른 유력 후보는 총각 행세하며 유명 연예인을 농락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을 비롯한 도덕적 파탄에 있어 자유한국당의 화려한 면모는 결코 민주당에 뒤지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돼지 발정제 사건으로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켜 사죄한 경력이 있는 홍준표가 당대표로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천만 서울 시민의 여망인 야권 후보 단일화에 칼방꾼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 김문수 후보는 야권 단일화를 민심에 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추악한 정계 개편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이라도 즉각 서울시장 후보직을 사퇴하여 서울 시민의 마지막 염원인 민심에 기초한 야권 단일화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이번 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로 전락한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홍준표 대표는 부산에서는 부산이 지면 문 닫겠다고 하고 대구에서는 대구서 지면 문 닫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자유한국당의 운명이 문 닫을 정당이라면 더 이상 야권표 분산시키지 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파탄과 박원순 시장의 무능행정 7년을 막고 심판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문 닫고 야권 단일화에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도덕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른 낡고 썩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나쁜 과거의 구태 정당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 정당으로 결코 밝은 미래가 오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흠결 없이 깨끗하고 기득권 구태 정치에 물들지 않고 국민들께 밝은 미래를 약속드리고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은 바른미래당뿐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바른미래당으로 야권의 표를 몰아주셔야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정부 여당까지 한꺼번에 두 구태 정당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를 찍으시면 안철수가 됩니다. 정부를 확실히 견제하고 야권은 제대로 살려내겠습니다.
서울수복, 서울개벽 안철수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